이번 영상은 개인적으로 생각한 최고의 드라마 오프닝을 선별해 봤습니다. 순서는 순위가 아니고 저작권 때문에 오프닝 음악을 모두 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드워크 엠파이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극입니다. 애틀랜틱 시티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니키 탐슨, 밀매업자인 그의 눈앞에는 앞으로 그가 겪을 격동의 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금주법이 실행된 1920년대 미국에서 법으로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라는 드라마의 주제와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TV 시리즈 오프닝입니다. TMI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오프닝 주제곡이 드라마 속 OST와는 다른 몽환적인 분위기의 현대곡입니다. 더 브레인 존스타운 매서커가 부른 스트레이트 업다운이란 노래인데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명인 Take It From The Man이란 문구는 힘과 야망의 주제인 이 드라마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른 밴드의 이름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존스타운 대학살 사건이죠. 앞으로 불어올 변화의 바람 속에 이런 끔찍한 이면이 동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설정입니다. 공정함의 상징이자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등장합니다. 뉴욕 헬스키친의 랜드마크가 뒤이어 나옵니다. 이것들은 조용한 음악과 함께 피가 흘러내리며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짧고 간결한 이 오프닝은 이런 상징적인 심벌을 전면에 내세워 드라마 속 세상이 피로 세워진 부패의 세상이란 걸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프닝의 마지막에 그 피로 인해 데어데블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프닝 중 가장 짧고 화면에 등장하는 건 글씨뿐이지만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80년대 TV쇼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음악은 드라마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긴장감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음악입니다. 화장실과 침대의 구분이 없어진 이곳에서 오프닝이 시작합니다. 쉐임리스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화장실 유머 혹은 블랙 코미디라고 설명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드라마의 오프닝은 이런 드라마의 색채와 분위기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꺼릴 화장실을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어른이 먹다 남긴 맥주를 아이가 음료인 줄 알고 마시게 되고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입거나 세면기에 오줌을 싸는 등 기분 나쁘고 역겨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급하고 막장인 주인공들이지만 우린 아무도 그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오프닝 주제곡의 제목처럼 사랑스러운 프랭크의 가족에게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인공 덱스터에게 가장 중요한 메타포 중 하나는 바로 피입니다. 이 피는 덱스터의 오프닝에서 정말 재미있게 연출됩니다. 사람에게 상처가 생기면 피가 흐르게 되는 것처럼 그런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요리에 비유해서 보여주며 근접 촬영을 통해 이것이 요리인지 케찹인지 아니면 살인인지 피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끈으로 조이거나 얼굴을 뒤덮는 장면 등은 드라마에서 덱스터가 자주 하는 살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워킹데드의 오프닝은 긴박한 음악과 함께 좀비로 인해 망해버린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은 시즌이 진행되며 계속 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즌 9의 오프닝을 가장 좋아합니다. 까마귀의 음침한 분위기 그리고 여러 주인공의 상징을 보여주며 누군가의 퇴장과 등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음악의 완성도만 따지면 왕자의 게임과 함께 최고라 말할 웨스트월드 시즌 1입니다. 이 오프닝 시퀀스는 실제 드라마에서는 나오지 않는 호스트의 제작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분위기 있는 음악과 몇몇 분들에게는 불쾌한 골짜기로 느껴질 만한 호스트의 모습 그리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손가락 움직임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 다음은 정해진 악보를 따라 자동으로 오르골이 연주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세상에 갇혀 정해진 삶을 살아야 하는 호스트 그들이 태어나는 모습과 삶의 애환이 오프닝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1980년 혼돈의 중심이었던 콜롬비아의 마약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엄청난 양의 마약과 보복을 대비해 얼굴을 가린 군인의 모습은 가정 테러와 정치적 암살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엔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미스 콜롬비아가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주제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드라마의 주제, 갈등을 나타낸 겁니다. 드라마를 보는 우리는 그 당시 국가 자체를 황폐화한 마여강의 실체를 알고 있지만 화면 속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파블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파블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소외계층의 영웅인 로빈 후드의 싸움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악마의 화신이 범죄 제국을 건설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더 핸섬 패밀리의 노래 파프롬 애니로드가 삽입된 이 오프닝은 드라마의 흐름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범의 의도와 정체, 그리고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드라마의 인물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계에 가려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루이지애나의 도시의 모습과 함께 무거우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로 연출합니다. 이 노래의 2절은 여성 멤버가 노래를 부릅니다. 오프닝에서도 후반부부터 여성 파트가 나오며 오프닝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드라마를 다 보고 이 오프닝을 보시면 여성 파트가 상당히 중의적 표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 방송에서 사용될 정도로 이 TV 시리즈 오프닝 음악은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화면도 정말 훌륭합니다. CGI를 이용해 웨스테로스의 여러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가 복잡한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마을이 있으면 이 오프닝에서 그곳을 보여줍니다. 즉 시즌마다 그리고 에피소드마다 오프닝 시퀀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 마지막 시즌은 화이트 워커가 어디까지 진군했는지 이 오프닝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러 도시의 모습이 궁금했던 저는 모든 에피소드의 오프닝을 넘기지 않고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드라마를 기대하게 하는 어떤 힘이 계속 느껴집니다. 아마 이 드라마의 오프닝을 넘기지 않고 모두 감상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